건설주는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브랜드. 정책 테마도 테마니까 큰 의미로 이걸 전부 소위 말하는 몰빵 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그 지수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예,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2개만 한번 따져보시라. 주가의 흐름과 환율의 흐름이 지금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 환율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거 혹은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환율을 신경을 쓰냐면 결국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갖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거잖아요. 환율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저는 요즘에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거죠. 지금을 뭐 지수가 얼마까지 내려가면 여기 이쯤이 뭐 하방이고 뭐 이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뭐냐면 시장을 우리 쓰는 말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상황이 바뀌는가를 보고 있어야지 지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그 등락에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네. 그 외적인 요소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 이번에 뭐 바닥이 3,100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그게 어떤 그 많은 종목들이 구성을 돼서 3,100을 만드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고 그 이유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오리무중이냐.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러면 더 기다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줄여야 되고 아 이게 이제는 이게 개선되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그 지수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뭐 연말에 지수 몇 갑니까? 이제 올해 시장에서는 그 이미 없어졌어요. 예, 뭐 최고가인 3,300을 넘든 뭐 살짝 넘든 못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막 경제 전반이 너무 복잡하니까 2개만 한번 따져보시라. 주가가 얼만큼 오를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우리가 검색할 때 첫째는 환율이다. 환율. 네, 근데 환율이 지금 우리가 이제 1,165원대 이게 되게 어정쩡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딱 걸려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한국 환율은 되게 어정쩡하네.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이거 모르겠네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환율이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걱정하고 기대를 동시에 줘요. 환율이라는 게. 차라리 지난번에 환율 흔들릴 때 막 저는 이제 뭐 외환 전문가 아니지만 외환 전문가들이 리포트 막 내는데 뭐 1,200이야 뭐 깨지겠어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저로서는 참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1,200이 여기서 얼마나 먼 건데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하나. 저게 1,200이 가면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네. 그 외환 전문가들이 느끼는 거하고 이 시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차라리 1,200 쪽으로 붙어버리면 한번 우리가 혼은 나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예 정점을 빨리 찍고 내려와라. 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1,160매돈 여기는 사실 외국인들도 어정쩡한 이거 지금 1,200원 되면 환손을 입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저는 하냐면 아예 이게 1,150원대로 아예 그냥 딱 해서 아 이제 한국 뭐 이제 환율 됐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던지 아니면 진짜 한번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물려주던지 그러니까 그 환율의 움직임을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건 좀 이 시장 외적인 요인인데 완전 접종률이에요. 백신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맞은 2차까지. 네, 한 번 맞은 거 이거는 의미 없고 뭐 몇 프로 맞았다 이건 아무 의미 없고 두 번까지 한 거는 우리가 완전 접종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며칠 전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그냥 감기의 하나로 본다. 더 이상 사회적인 충격을 안 줄 것이다. 위드 코로나. 그런데 거기는 80%란 말, 8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OECD 꽁찌여다가 요새 이제 막 박차를 가해갖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앞으로 뭐 그러니까 요새 제가 추이를 딱 보니까 이틀에 1%포인트씩 올라가요. 완전 접종률이.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까 MSCI 선진국 지수하고 이머징 마켓 지수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뭐냐면 선진국 시장 안 빠진 데는 전부 접종률이 45%가 넘었어요. 그 빠진 데는 다 그 밑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게 경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건 안 주건 간에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완전 접종률이 45%를 넘어서 간다. 야, 얘네는 진짜 물건도 잘 만들고 똑똑하고 한국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계산을 제가 딱 해보니까 이건 좀 웃기는 계산이지만 이틀에 1%포인트씩 올라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주식시장에서 맨날 끌어다 쓰는 거 있죠. 옵션 만기일, 내만여의 날? 아니, 실적. 아, 실적. 분기 실적?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잖아요. 근데 뭘 이제 갖다가 모멘텀을 만들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뭐 실적 얘기하면 하루짜리밖에 안 그렇죠. 되죠. 의미가 별로 요새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얼추 비슷해지어서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랑 이게 45%를 넘는 거랑 맞물리면 거기에 다른 어떤 것만 하나만 첨가돼도 굉장히 시장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서 이틀에 1%포인트씩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그거하고 환율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한번 들여다보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막 4자리 숫자 확진자 일일 확진자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얘기하는 것 스스로가 왜 우리의 어떤 심리도 내리지만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아니냐.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갈 거예요. 갈 건데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했다가는 좀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고 확진자 수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걔네들은 완전 접종률이 45% 다 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겠네. 그냥 주사 다 맞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이걸 지금 빨리 끌어올리고 정부도 뭐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추 뭐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이게 지금 워낙 약세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익률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어려우면 하나는 또 수입하는 데는 또 어렵겠죠. 근데 이제 수입하는 데가 우리가 이제 뭐 100% 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코스트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없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 지금의 환율 때는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원화가 지금 너무 좀 이러니 뭐 그냥 저희들 말하는 대로 싸구려 평가받는 거는 맞아요. 저도 좀 이제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수출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간 지금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환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매일 체크해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 왜 그 환율이 이렇게 이익률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현대차, 기아라든가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수출주들 좀 이익률이 높아. 왜냐하면 주린이들이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형주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현대차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급락은 안 하는데 줄줄줄줄 물 새듯이 흘러내려와요. 이럴 주식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지금 우리가 대선 테마주 정책주로 표현하는 건설주 이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뭐 대선 주자들이 아파트 몇만 호 건설 이런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물어보셔서 드렸던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다. 대선 테마에서. 그러니까 뭐 누구 관련주 뭐 학교 어디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소용없고 진짜 이제 정책적으로 각 정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세게 정책 대결을 할 텐데 그 정책 대결에 아주 뜨거운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건설 쪽, 그러니까 집 문제하고 하나는 원전 문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대선 때까지 핫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진즉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요즘 이제 건설주부터 뭐 몇 차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게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전청약제, 그거 뭐 확대한다. 그리고 서울시도 뭐 그동안에 뭐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다소 완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전부 다 대선 주자, 뭐 예비 주자 전부 집 많이 지신다니까 이게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짓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산업이랑 좀 다른 게 건설 회사는 그냥 일만 하면 돈이 생겨요. 그렇죠. 되게 심플해요.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플랜트를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건설회사 가면 책상하고 전화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장비서부터 그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이제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택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정책적으로 많이 진대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설회사가 거기다 집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다 콘크리트 아니에요. 시멘트, 우리나라 시멘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만 할 수 없고 철근이나 뭐 빔 박아야죠. 그렇죠.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해도 이미 지금 정부가 공급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 주요 건설 회사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거 이제 불만 붙으면 건설 회사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영돼서 요새는 뭐 외국인도 건설주는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관련 이런 거 말고 이런 정책 관련은 비교적 오래 가요. 비교적 그러니까 오래 갑니다.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선거, 왜냐면 이거 하긴 근데 이거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모든 아마 후보들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니까. 그렇죠. 아파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이 끝나기 전에 혹은 대선 이후에 팔아야 되나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표 방송 보고 다음 날 하시면 돼요. 개표 방송 이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있어요. 이쪽이 되면 아니고 이쪽이 되면 인데 지금 이 집 문제는 누가 되든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그래도 그게 공약인데 뭐 근데 이 대선 정책 테마는 주식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거를 냉정하게 이게 뭐 현실적으로 뭐 몇백만 원을 질 수가 있냐 뭐 이게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냥 이거는
주식시장의 정책 이슈로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얼마 동안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익 실현하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편해지는 거죠. 예. 그 시점이 선거 이후 다음 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그 뒤로는 이미 그게 정책 테마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선거 바로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선거일 바로 전에.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건설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 또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은 조금 그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기 시작했을 때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정책 테마도 테마니까 큰 의미로 이걸 전부 소위 말하는 몰빵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그 대선 정책 테마주에 할 거를 어느 정도 한다를 정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거는 어차피 대선까지 이슈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 8.15에서도 제가 몇 달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사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르나 떨어지나 그냥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고 뭐 그러면 기다리시면 또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가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끝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그러면 또 일부 익절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정책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이죠. 네. 하여튼 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당주님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건설 애널리스트들하고도 해가지고 지금이 매수할 때다. 네, 그 대선 전국을 바라보고 그때는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또 이렇게 가격이 약하고 그렇죠. 흐름이 약하니까. 네, 네. 근데 요새 최근에는 급등하니까 이제 그걸 막 추격 매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요즘에 이거 건설주 막 하니까 댓글에 뭐 엄청 고맙습니다 해서 제가 정말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얘기만 했는데 그거를 선택하신 분이 잘하신 거죠. 네. 참 그 실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거 떨어질 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완전히 더 떨어질까 불안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예상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멘트주, 철강주들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2차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막바지에 따르면 뭐 가구주까지 올라요. 그래서 인테리어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순서가 이렇게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페인트주도 오르던데. 그럼요. 다 그게 그냥 이렇게 늘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메인은 건설이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번져나가는 강도를 보면 이게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당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건설주라든가 있던 섹터 내에서 대형주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중소형주가 낫다고 보세요? 뭐 건설주는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토목도 아니고 토목도 아니고 이게 하우징이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브랜드. 브랜드 좋은 거. 이거는 뭐 브랜드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대형 건설사 위주가. 네, 이건 브랜드 좋은 아파트 짓는 데를 사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잘 참고하시고 매수 그다음에 매도 시점 잘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좋겠네요.